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죠. 그래서 남대천은 강릉의 젖줄이 우리 상수도도 옛날에는 이제 홍대동에다가 그 이제 상수원 보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저 왕산에다가 이제 보를 만들어 가지고 강릉 시민들이 그 물을 이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남대천은 이름이 남영남자에다가 금대자에 내천자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은 앞에 있는 것이 남이에요. 앞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그걸 바꾸면은 남이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은 이제 앞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앞이냐?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그 추운 중앙아시아에서 따뜻한 지역인 남쪽으로 앞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이 앞입니다. 그럼 반대로 뒤가 이제 북쪽이 되는 거지. 그 우리가 북방산천이라는 거는 여기가 북방산천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죽으면은 저 고향으로, 그리고 북두칠성이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북두칠성이 저기 북쪽으로 해 보이잖아요. 그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가면 이게 저기 머리 위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두칠성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게 바로 뭔가면은 북망산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북쪽으로 하는 거예요. 북쪽이 어디냐? 옛날 우리가 살던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 죽으면은 관에다가 저 칠성판 깔잖아요. 칠성판이 북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북을 뒤로 생각하는 거고 남을 앞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대천도 다 그러면은 지금 남쪽인데 기준이 어디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성이라든가 관아라든가 뭐 행정기관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볼 때 남쪽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강릉의 옛 동원이 칠사당 앞 남쪽에 흐르는 큰 내 이제 총 길이가 한 16km 정도 되는데요. 이 발원지는 이제 뭐 여러 군데입니다. 이제 삽당령도 있고 두리봉도 있고 그 다음에 맹대도 있고 그 다음에 대관령도 있고 그 다음에 돈신봉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어디 와서 만나느냐 하면은 부산리에 그 도리깨소라는데 거기가 이제 오봉 앞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와서 저기 물줄기가 만나 가지고 강릉 시내로 이제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와가지고 남한길에 와가지고 이제 섬석천, 구정 어달리라든가 금강이라든가 탁산 이쪽에서 흘러온 섬석천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남항진에서 이제 바다로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옛날부터 교통의 이제 중심지가 되고 또 이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이렇게 합치는 곳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옛날 그러니까 구석시대 그런 그 시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가면은 안인에 가면은 구석기 시절에 주거 시설들이 있고 있어요. 군성강하고 남대천 사이가 이런 구릉지대고 또 그쪽으로 이제 서로 그 밀물하고 저밀물하고 바닷물하고 저기 밀물하고 이렇게 희석되는 지역이니까 수십 년이나 그래서 고기들이 이제 많이니까 거기에 이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게 그 신라 때는 그 쪽을 통해서 이제 서라벌로 배로 다니기도 하고 뭐 육로로는 이제 그냥 바닷가 쪽으로 걸어서 다녔으니까 이제 배로 이제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강릉의 하나의 그 큰 문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거기가 한송정도 있고 한송사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거기가 이제
강릉의 그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자하고 사찰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대관령을 끼고는 강릉의 그런 명소들이 굉장히 여러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오봉저수지 그 밑이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그 오봉저수지가 쌓이기 전에는 물이 이제 그쪽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대관령 쪽에서 내려오기도 그쪽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그 바위들이 보면은 아주 귀한 개석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도 옛날에 개원들이 놀러 많이 와가지고 그 개 이름도 쓰고 뭐 개명 개원의 이름도 쓰고 한 그런 그 글씨들이 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뭔가면은 이제 그 호종임금 때 우왕 송시열이 강릉에 와가지고 그 이제 그 용비함이라고 하는 쓴 글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호대라는 글씨도 있고, 그 다음에 왕도교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저기 그 명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앞 내과에 와룡암이라든가 와룡소도 있어요. 지금도 바위에 보면은 이제 그 이러한 저기 그 자국이 있는데 그게 뭔가면 이제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거기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래서 바위들이 움푹 바위 그런 바위가 아주 거기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시절이 변하고 뭐 개발을 하면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많은 그 변화를 가져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늘날에는 옛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유적은 금산리에 가면 명주성이 있는데 이 명주성은 이제 1860년에 명주군왕이 강릉에 이제 시급을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명주가 뭔가면 신라가 전국을 구주 5서교로 나눠가지고 구주를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주입니다. 9개 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주인데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신라 시대 때 강릉의 광역이 굉장히 넓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성왕 2년인데 이제 김주원 공이 선덕여왕이 아니고 선덕왕입니다. 선덕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올라야 되는데 중앙정계라든 그런 그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의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의향으로 오니까 의향은 여기 시급을 주는데 시급은 이제 3대가 세습을 해요. 그래서 3대까지 여기에서 이제 그 시급으로 있었죠. 그래서 강릉이 그 토세대의 강릉김씨들이 많은 이유도 아마 786년부터 강릉에 거주했던 그러한 집안들이기 때문에 다른 집안들보다는 그런 그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 금산에는 그 명주성이 있고요. 그 다음 임경당이 있고 상임명당이 있고 명주군왕 고도기념 미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봉에는 오봉서원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저기 오봉서원에 한번 가서 보면은 우리가 서원에 공자의 영정을 모시는 데가 우리나라에 3개가 있어요. 3개 있는데 이 2개는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함경북도 저기 2개는 북한에 있고 1개가 남쪽에 있는데 서원은 보통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시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그러니까 서원은 조선조 시대 때의 교육은 뭔가면은 서원은 개인 요즘 말하는 사립학교고 이제 향교는 국립학교입니다. 그럼 시골에서 서당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서당에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은 이제 향교에 와요. 그럼 여기서 강릉을 봅시다. 그럼 주문진이라든가 묵고라든가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당에서 마치고 공부를 한다면 향교로 와요. 그럼 향교 안에 이제 동제서재 이래가지고 기술사가 있어요. 그 기술사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과거 시험을 봐요. 과거 시험 합격하면은 또 아니면 과거 시험 합격 안 하더라도
서울에 가면 이제 성균관으로 가요. 이게 이제 공교육이에요, 공교육. 근데 서원은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인데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하고, 물론 향교도 제사 기능도 있고 교육 기능도 있고 그렇죠. 대성교는 제사 기능이고, 그 다음에 명륜당 향교는 교육 기능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도 두 가지,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하고 뭐 그런. 보통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시, 물론 중국의 그 주작을 하면 주부자의 영정을 모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오봉서원이 말이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자의 영정을 모시고 주부자의 영정도 모셔요. 그럼 어떻게 공자의 영정을 모시느냐? 중국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이라 그래야 되나? 이 우리나라 이 변방에 중국 변방에 여러 부족들이 있잖아, 그죠? 그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알기를 우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가가지고 공자 영정을 좀 달라야 되면 그 사람들이 선뜻 주나 안 줘요. 근데 여기 이제 함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중국 사신을 따라가지고 서장관으로 중국 사신을 따라가요. 이 서장관은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부사가 가고 정사, 정사, 그 다음에 부사, 서장관인데, 이 서장관은 이제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행정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서장관으로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일부러 영정을 얻으려고 그 공자의 고향인 곡부로 갑니다. 산둥성에 있는 곡부에 가가지고 이 공자 영정을 달라고 그래요. 필요하다. 모시겠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거 안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는가면, 우리 강릉에도 중국과 같은 지역이 많이 있다. 오봉도 그렇고, 이부산도 그렇고, 너가니골도 그렇고, 회산도 그렇고, 이 다 중국식 지명이에요. 그 이부산이라는 게 어딘가면은, 성산초등학교에서 냇물 쪽으로, 냇물, 남쪽에 이렇게 쳐다보면은 높은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부산이에요. 왜 그 이부산인가면은, 공자의 어머니가, 공자 누나가 7인 여덟이 그래요. 그 다음에 공자의 어머니가 공자를 잉태하고 나서 공자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에 이제 딸만 낳았으니까, 옛날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 관계없지만, 전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딸만 7인 여덟이 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부산에 가서 치성을 드려요. 그래서 치성을 드려가지고 낳은 사람이 공자예요. 그 공자의 이름이 언도구자입니다. 구예요, 구. 공구. 그래서 강릉에도 그래서 그걸 이자를 떼내고 부산, 강릉 성산면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리, 이부산이 있어가지고 부산리가 된 거예요. 우리 그런 동네도 있다. 또 우리 동네에 오봉도 있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설득하니까 오도자가 그린 그 영정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정을 보셔가지고 와가지고 오봉선에 놨어요. 그 공로로 함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서원에 배양을 해요. 또 칠봉사라 이래가지고 오봉선에 있으면은 문을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면 칠봉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가 칠봉이에요. 그래서 그 함원은 이제 공로를 받아가지고 오봉성원에 배양을 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면은 이제 여기에 배양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그러나 이제 공자 영정을 모셔온 그 공로로 강릉 지역사회에서 온 후손들이 이제 배양을 하게 돼요. 그 나라에서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다른 집안에서 이제 그걸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에 공자 영정을 모신 곳이 강릉 오봉선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을 그러면은 이제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왕산면에서 이제 오공성 뭐야 왕산면에서 이제 그 물이 흘러오는데요. 먼저 도마리가 있습니다. 도마리 쪽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도마리는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 1916년이에요. 1916년에 일본 사람들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 개의 동네를 둔진마을, 박가리, 둔진마을, 오빠골, 세빛제, 세제밑, 올모루, 입고지, 다박 이러한 지역을 하나의 행정리로 묶어가지고 이제 도마라고 했는데 도마는 원래 복숭아와 매화가 많아서 도매라고 하다가 마을 전체의 형국이 부엌에서 쓰는 도마처럼 생겨서 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한자로 쓰는 움찰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뭔가면은 이 동네에 어시들이 못 살아요. 그냥 도마에 고기가 있으면은 그 추운 거 안 가지, 그죠? 그래서 상급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어시들이 못 산다 그래, 옛날부터. 또 그거 있어요. 이 소돌에 가면은 임시들이 저기 안 살아요. 뭐 지금은 사는지 몰라도. 왜 그런가 하면은 소돌이 소의 형국이잖아요. 소 앞에 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잖아요. 소밥이 풀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임시들이 안 살고. 그리고 또 이제 소돌은 소의 형상을 대인들해가지고 마을 소나무지 지낼 때 소고기를 안 써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결이가 있는데요. 목결이는 이제 사기점골, 방쪽골, 후하동, 기수문이, 난골 합쳐서 이제 목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목결로 하다가 목결로 고쳤어요. 여기에 옛날에 이제 여기 있었는 조선조 시대 때 영원제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쪽 즉 삽당령을 넘어가면은 도단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쪽 면소재지로 오면은 부산에 이제 부산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옛날에 이 역은요 30년 내지 40년 사이에 이제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원이 있었어요.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길 저기 산행할 때 옛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미라고 하는데 제미는 또 박물관에서 고개를 하나 이렇게 넘으면은 거기가 제미논인데 제미논 뭔가 원이 있었어. 원 숙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는 그 고급 관리들이 역천이라 이러면은 조금 그렇거든요. 어원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역천이라기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뭐 숙박시설 잘 되는 건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한 곳에 원을 지어 놓습니다. 원을 지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홍제원 지금 교도소 쪽에 그 홍제원이라는 데 있어요. 그 원두골이라고 하는데 홍제원 뒤에는 골이라 해가지고 원두골인데 거기에는 홍제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강릉 시내에 있는 대창역하고 부산역 사이에 홍제원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나중에 홍지동이 되는데 원두골 거기에 묵었어. 이렇게 옛날에는 역과 역사에는 저기 그 원이 있었는데 그 원이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지명으로 남아있는 거는 저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계에도 관터가 있고 안인역에도 그 관마을이 있는데 이런 관터만 있지 이름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기 뭐 제민원이라든가 홍지원처럼 이렇게 이름이 남아 있지 않아요. 거기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산리가 있는데 그 왕산리는 이제 제왕산이 있어서 왕산인데 여기도 옛날에는 왕산리를 금강변에 나일자를 써가지고 왕산에 하다가 요거를 이제 왕일자 떼내고 그냥 은금왕자 써가지고 요즘 왕산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제왕산이 있어서 왕산 여기에는 고려 말에 공양왕이 이제 머물면서 성을 쌓았다 그러는데 거기 제왕산에 가면은 성터 같은 길이 보이죠. 그 이성계가 이화도에서 해군해가지고
실권을 잡은 뒤에 이제 몽양과 두 아들 함께 이곳으로 귀향을 보냈다가 왕복회를 지나서 삼척의 그 궁촌에 가면은 사례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사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공양왕의 능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국계를 인정했으니까 저기에 그 삼척 사례제에 있는 것도 공양왕 능이에요. 개성에도 있고요. 개성에 사중거리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산면에는 이제 보강리 쪽에서 이제 물이 흘러와요. 보강리에는 이제 보현사가 있죠. 그 보현사는 그 한송사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같이 머물다가 한 지역에 두 보살이 같이 있으면은 좋지 않다 해서 거기에서 화살을 쏘가지고 떨어진 곳이 어디 가냐면 보현사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서 떨어진 곳에 보현보살이 와가지고 절을 지은 게 보현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현사는 신라 때에 있으면서 이 지역의 그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지역의 사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는 이제 그 명주군항이 있었고, 명주군항의 이제 능이 이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또 그 능향전이 있고, 그 다음에 김준추 무열왕의 영정을 모신 숭열전, 그 다음에 조선조 때 그 생육신의 한 분인 매월당 김수희습의 영정을 모신 청간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무열왕 김춘추 영정을 모신 숭열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무열왕의 6세 손이 바로 김주원입니다. 그러니까 강릉 김씨의 조상의 6대 5대 조상이 무열왕이에요. 그래서 강릉 김씨들이 이제 경주에 있는 숭열전을 경주에 있는 거를 이제 뺏어가지고 배웠어. 그 당시에 이제 강릉 김씨 중에 정치 이력이 약간 그 당시 국회 부의장한 김진만이라는 분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이 숭열전을 강릉으로 모셔왔습니다. 아주 그 재밌는 그런 야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마골, 문안, 반쟁이, 굴면이, 망월이, 재민원을 합쳐서 이제 생긴 말인데, 이것은 늘어리는 늘어지다, 만나 어울리다 이런 거를 한자로 이제 음체해가지고 어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한자미고 우리말로는 늘어지다, 늘어리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봉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왕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산불산 장맥에 봉오리가 이제 5개가 있어서 오봉인데요. 옛날 여기에서 올라와서 정월 대보는 날에 이제 망오리도 하고 소원도 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구산하고 햇불싸움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산리가 있는데요. 구산리는 이제 1916년에 갈마동을 합쳐가지고 생긴 이름인데, 백리지에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등성이가 조금 낮아져서 대관령이 되어 동쪽으로 강릉과 통하고 영 아래에 있는 부산동에는 샘과 돌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부산이 강릉의 반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부산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이 오봉 사람들하고 그 아래 금산리 사람들은 반천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멸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정말 자기들이 이제
시내로 나오면 금산을 거쳐야 시내로 올 수 있으니까 올 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 참 구박도 많이 받고 모멸도 많이 받고 서른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 출신을 가지고 그 이제 평화하거나 뭐 그런 게 많아요. 여기에 산다 해도 역천이라 이러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조금 폄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부산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그랬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산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선 11대 중종임금 때 정봉 김광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을을 건금리라고 해가지고 건금리, 갱금리 이렇게 이제 하다가 1916년에 장안동, 제동, 구동, 성안 합쳐가지고 이제 그 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금산리는 강릉 최씨의 시조인 최일지 이분은 이제 전주계입니다. 강릉 최씨인데 전주계예요. 묘가 있는 산이 옥녀가 검은고를 타는 형국인 옥녀 탄림형이어서 그 검은고 금자를 써서 금산이라 하다가 강릉 김씨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검은고 금자 대신 의미 같은 세 금자를 써가지고 금산이었는데 그 한 말에 이제 그 도학혁명군의 동태를 조항이 보고하는 임영호비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금산으로 검은고 금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쓴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릉에도 1894년에 그 도학혁명군들이 이제 강릉에 와요. 강릉에 오는데 한 4월 동안 여기 와서 집강소를 차리고 이제 그 강릉의 두 집안들이 그 합쳐가지고 집에서 일하는 그런 그 노비들을 관복을 입혀가지고 동건을 쓰게 해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그런 그때의 그 기록이 뭔가면은 임영호비소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제 동학혁명군이 저기 강릉의 지방포들하고 다투었던 싸웠던 그런 기록이 이제 자세히 보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제 이 기록을 조항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으니까 그 덕으로 나중에 이제 그 선교장이 그 집안 한 분은 이현이라는 분은 이제 강릉 부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북리 남엘, 보당말, 자폭골, 자망들 합쳐가지고 산북리라고 했는데 원래 산북리는 이제 그 부정면이었다가 1983년에 성산면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세제 뒤에 있다고 해가지고 산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뒤는 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북이라고 합니다. 강릉 읍성 뒤 동네 뭔가 하면은 성북이래. 성두라고 해서 성북이면 제성자에다가 공격자를 써가지고 성북입니다. 지금 적십자회관 앞으로 옛날에 도랑이 흘렀는데 그 성두 도랑이에요. 그 물이 지금 강릉 시청 앞에 옛날에 거기에 이게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성두도를 지나서 강릉역 앞으로 해가지고 호남로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 경포로 가고 강문으로 갔죠. 그런 물도 저기 참 그 물이 성두 도랑, 성두는 성 뒤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북은 산 뒤, 그러니까 셋째 뒤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산 뒤 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비리가 있는데 제비리는 이 난간만 조금 접해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뺐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내 남쪽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산이에요. 회산은 왜 회산이 가면은 회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물은 동백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회수출 동백산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회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땄습니다.
중국 전한 때에 동중서가 살던 곳이 회산이어서 그 이름을 따서 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에도 강릉이라고 하는 지명, 그 다음에 회산, 그 다음에 노가니골, 이구산, 오봉, 위천 뭐 이런 건 다 중국의 그 지명을 따가지고 또 아니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긴 지명들입니다. 강릉은 그렇게 이제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지명들이 덜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 노항동 할 때 말씀드린 걸 미리 이제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이 노나라 노자에다가 신의 한자예요. 그 노간입니다. 그럼 왜 노나라 신혜냐? 그 당시에 여기에 강릉에 이제 식자들이 중국에 곡부에 가봤는지 안 봤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모르고요. 저는 이제 곡부에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지명에 좀 관심 있어가지고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강릉의 모든 물줄기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지고 남대천을 지나가지고 동쪽으로 흐르고, 북쪽에 흐르는 물이 남쪽으로 오다가 남대천에 와가지고 북쪽으로 흘러요. 그런데 지금 여기 노가니골 안쪽에 지금 병무청 뒤에 덕갑지인데, 덕갑지에서 흐르는 물은 뭔가 하면 동출,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서류, 서쪽으로 흘러요. 그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서쪽으로 흘러가지고 다시 남대천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물줄기가 중국 곡부에 하면 사수수라고 해요. 사수수. 남대천처럼 이제 강릉 시내를 관료하는, 곡부 시내를 관료하는 것이 사수수예요. 이 사수수가 이제 동출 서류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능이 있는 그 앞에 가면 사수교라고 있거든요. 그 사수교인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사수교 쪽 지나가면서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흘러가요. 이게 이제 그 물이 강릉의 이 노가니골에서 흘러오는 물이 중국 곡부의 사수수와 같아. 그래서 노나라로 흐르는 물줄기다. 그래가지고 노간, 이는 그냥 특격조사니까요. 이렇게 해서 노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회산도 회수출 동백산, 회수는 동백산에서 나온다. 그걸 따가지고 회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곡동이 있는데요. 이 내곡동은 이제 안골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내곡동을 옛날에 가진 노래곡이라고 했습니다. 노래. 늙을 노자에다가 쑥내자 써서 노래곡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왜 노래곡이냐? 중국의 청나라에 강릉이라고 중국도 강릉이 있습니다. 중국도 강릉이 있는데, 이 강릉에 중국 강릉에 어디냐면 삼국지에 이제 유비가 처음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집안 아저씨 뻘 집에 6인 간 사람 집에 거기에 기숙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땅을 일부러 깨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맡았는데, 그 맡으면서 이제 세를 확장하면서 이제 중원으로 나가요. 중원으로 나갈 때 관우만 남겨두고, 관우가 이제 강성을 지키고 유비, 제갈량,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조자룡 이런 사람들은 중원으로 이제 공격하러 나가는데, 그 관우가 지키는 데가 강릉성이에요. 지금도 강릉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 살았는데,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이 70에 90된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한번 생각해, 70 먹은 아들이 90 먹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해서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췄다는 것은 어지간한 효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사는 최운상이라는 분이 어머니가 병 안에 넣으니까 어머니의 그 변을
찍어가지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어머니의 병환 상황을 알고 부인 심씨는 시어머니 잘 먹지를 못하니까 시어머니 함씨가 잘 먹지 못하니까 젖을 짜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복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동네는 중국의 호성이 지극한 노래자와 같은 사람이 사는 고을이구나. 그래서 이 동네를 노래곡이라고 했다는 그런 이 명지에 나옵니다. 그 호성이 지극한 사람이 살았던 고을이 이제 노래곡이. 그분이 최운상입니다. 부인의 심씨. 여기는 이제 신복사지가 있고, 신복사지 석불자상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암동인데, 노암동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동출 소류하는 물이 있어서 노간이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하정이 있고, 오성정이 있고, 청풍당 있고요, 윤기가옥, 지백은가옥, 보호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동, 이방은 이제 갓바에 갓. 우리가 김삿갓을 가지고 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김립. 그래서 갓을 쓰기 때문에 삿갓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한자로 쓰면은 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김립이 이방. 그건 이제 덕방면 지역으로 이 덕방면이 이제 나중에 강릉시가 될 때 이제 이 덕방이 이제 성덕이 됐다가 강릉 55년에 강릉시가 될 때 경포하고 성덕면을 합쳐가지고 이 강릉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대부분들이 이 강릉시로 됐어요. 다음에는 이제 두산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기에 말산이라는 게 있어요. 말의 형상으로 생긴 말산. 이걸 한자로 또 말두자로 써가지고 그 두자로 바꿔서 말산인데 이제 두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최씨, 이분은 이제 그 강릉 최씨가 아니에요. 동주가 옛날에 철원을 옛날 동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동주 최씨 최영장의 사당이 덕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산동이, 병산은 이 자루병자예요. 자루, 우리가 북두칠성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자루입니다. 북두자루라고 그러거든요. 북두칠성을. 그 형태로 마을 형성에 대입돼가지고 이제 병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남항진이 있는데요. 남대천 하구에 있으면서 또 신라 때는 포구도 있고 그래서 신라 때는 설화골로 나누던 강릉의 대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남항을 한자로 옮기면은 뭔가 하면 안목이에요. 아까 남을 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항이 목이잖아요. 목항.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은 남항이고 우리말로 말하면은 안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보고 있고 커피 거리가 있는 그쪽은 우리가 안목을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 남대천 이 남쪽하고 그쪽 합쳐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다 안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현재 남항지는 한자로 남한을 해버리고 그냥 이쪽은 그냥 안목이라고. 원래는 앞에 있는 길목인데 성정에서 볼 때 남항진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송사로 가는 길목 앞에 있는 고을들을 가지고 이게 안목이에요. 그걸 안목을 한자로 고칠 때면 앞전자에다가 고을 주자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앞전자를 온전연자로 바꿔가지고 온전연자 고을 주자에서 전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주를 가지고 이몸 역행동화 만들어가 젠주라 그러면서 우리 속담, 강릉 속담에 모든 것이 스스로 잘 될 때를 가지고 젠주 염전되듯 합니다. 젠주 염전되듯.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이 동해안에는 동해안 포구나 갯가에 염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염전을 어떻게 하는 건 물을 퍼가지고 와서 염전을 꼬요. 소금물이 저기 이런 가만히서 참 이런 저기 깡통 이 도랑통에다 집어넣고 물을 퍼가지고 그걸 이제 드러내고 뭐 그렇게 해서 소금을 뿌려요. 그 노동력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 교통력 수송할 수 있는 운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또 만들어가 영서지로 팔려도 가고. 그런데 여기에는 전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논에다가 이제 논을 이렇게 읽어놓으면 옛날에는 참 다른 데는 그걸 사람이 바닷물을 퍼가지고 갖다 부어요. 그럼 이마한 저기 밭지는 놓이는데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벽을 말이지 흙을 아주 싹 발라요. 바르고 바닥도 다 바르고 그리고 바닷물을 가지고 해가 쨍 났을 때 바닷물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은 바닷물이 쫄아요. 쫄면은 우리 바닷물이 쫄면은 약간 소금기가 있잖아, 그죠? 그걸 긁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놔요. 그럼 또 하면 그러면 이래 보면은 쌓았는데 그럼 그게 이제 여기 흙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한 소금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붓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파도가 치면은요 바닷물이 스스로 염전을 들어와요. 염전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일일이 퍼가지고 날려는 그런 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염전이 다른 지역보다 일하기 있어. 그래서 일이 스스로 잘 될 때, 그래서 강 사람들은 일이 스스로 잘 될 때 가지고 전주 염전대도 여기 염전이 많이 있어요. 그 염전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선교장 집에서 염전을 해가지고 그 집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여기가 이제 남항진인데, 그래서 남항진은 한자로는 우리 말로는 안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목을 가지고 안목으로 해가지고 그 안목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안할 자에다가 남목 졌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자 갖다 떡 써놓고는 이 지역이 안목이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안목이라고 해야 될 걸 안목을 해버리잖아. 이 안목을 해야지 이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한송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송정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수련도 하고 호연지기를 지렸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송정이 군부대 안에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이 군부대 바깥이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군부대 안에 들어가지고 이 한송정 이건 군부대에서 관리돼요. 1년에 한 번씩 여기다 이제 다도회 할 때만 개방하고 이제 그러죠. 참 이런 부분 참 아쉬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쪽으로 이제 홍제동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 홍제동은 이제 홍제원이 있어가지고 홍제동이 됐는데 이제 역과 역 사이에 두어 출장하는 관원을 위한 구경 숙식 시설이 있는 곳이 이제 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황동인데요. 주황동은 뭐 그렇게 남대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크게 그 지명이 있고 또 지역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제 옥천동이 있는데, 옥천동은 평지니까 옛날에도 이때가 다 이제 논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문리 당간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창리 이제 당간지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옥천이 왜 옥천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옥거리라고 옥거리.
그러니까 거리 가짜자 그래서 옷가라 그래서 옷가. 왜 그러면은 옛날 여기에 이제 그 김씨하고 권씨, 안동 권씨하고 강김씨들이 많이 살았는데 김씨들은 부자였고 권씨들은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돈 자랑하고 서로 구슬 자랑해가지고 금옥상쟁, 금과 옥이 서로 다툰다고 해가지고 금옥상쟁한 데에서 그래서 구슬 옥자를 따가지고 옥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혹은 그 지역을 흐르는 물이 깨끗해가지고 구슬처럼 깨끗하다 해서 옥가, 옥거리 이렇게도 이제 불러집니다. 여기는 이제 해창역이 제일 큰 이용동 지방에서 제일 큰 해창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 서울로 간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횡계역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진부역 들렸다가 그 다음에 방린역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흥으로 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선으로 가려면은 여기에서 이제 부산역에서 목격으로 갔다가 목격에서 거단역에서 이제 임기역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안인역, 옥계 낙홍역, 그 다음에 이제 동해에 있는 평릉역이 갔고 북쪽으로 가려면은 여기 이제 영국에 있는 동덕역, 그 다음에 저 인구역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대창역이 있었을 때는 가장 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여기 바로 가면은 대창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말이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릉 대창역에는 말이 제일 많아요. 말도 이제 큰 말, 뭐 작은 말, 조랑말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관원이 이제 출장을 가니까 30리 가가지고 말을 타고 바꿔 타고 그럼 30리를 더 가지 못해요. 말이 30리가 바꿔 타고 그럼 그걸 이제 병부에서 이게 발행하는 마패를 소지해야지 그 이제 말을 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그 제도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제 옥천동 은행나무가 있고요. 대창리 당간지주, 성문이 당간지주, 그 다음에 보진강, 강릉 효자리비, 그 다음 창리 역사를 모신 육선왕, 명월당 김시습을 모신 소선왕이 있었습니다. 대창역이 있었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인들이 도로를 내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내면서 대창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선왕, 소선왕이 없어져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는 거를 알질 못해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암동요. 권암동은 이제 일동, 이동 이렇게 있는데 이동은 이제 이 남대천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일동만 했습니다. 권암동은 옛 이름이 이제 보남입니다. 남쪽을 바라본다 해가지고 보냄이가 한자로 쓸 때 보남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마을이다. 그다음에 송정. 이 송정은 이제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은 이제 송정이라는 지역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 강릉의 송정은 하나의 이제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고을입니다. 왜 그 송정인가 하면은 고려말 충수강의 사위인 진문환이 부인 숙명공주와 함께 송도에서 강릉으로 올 때 소나무 8그루를 아궁에 심어 가지고 와서 이곳에 심어 푸른 숲을 이루어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문환하고 관계 있는 그러한 설화죠. 근데 이제 이 송정의 소나무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들이 강릉으로 오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그 당시에 왜군들이 왔다 이러면은 인명이며 재산 피해며 얼마큼 많았겠어요. 근데 일본군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행이었죠.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의 소서행정 가등청정이 가는데 이 가등청정은 불교 신도고 소서행정은 천주교 신도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도인 서서 행정이 간 지역은 피해가 심했고, 상대적으로 뭐 그러니까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조금씩 덜했고, 그 가덕청정이 가는 지역은 조금 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행정이 가는 데는 이 뒤에 누가 따르는가 하면 포르투갈 신부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르투갈 노예 시장으로 많이 붙잡혀갔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저기 그 포르투갈 어뢰성을 가진 사람은 한국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에 그 소설 행정 산하의 한 장수가 대관령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강릉 시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니까 군사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훈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사가 참모 이제 대장이 참모 보고 저기 어디냐 보니까 송정이라 그래요. 그러니 송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자 이래요. 그러니까 왜 돌아갑니까? 쳐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아니다. 풍신수길이가 우리나라 공격할 때에 조선에 가가지고는 이 소나무를 조심하라 그렇게 멸명을 내려요. 왜 그 멸명을 내리는가 하면은 그 문화가 중국 사람, 뭐 우리나라 사람도 뭐 대통령 나오라는 사람도 점을 좋아한다고 뭐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젊은 애들도 점 참 좋아해요. 일본에 이제 절에 같은 데 가면요 젊은 애들이 기타로 와가지고는 그 점괘 이런 걸 보내라고 아주 저기 줄을 서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점을 참 좋아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하여튼 점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때에도 1592년 이 무렵에도 그 풍신수길의 누이가 점을 쳐보니까 점괘가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성을 조심하라, 그 소나무를 조심하라는 점괘가 나와요. 그걸 동생한테 알려줘요. 그 동생이 풍신수길이가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군사들한테 장교들한테 그걸 조심하라, 소나무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관령 정세원 장군도 그 얘기 듣고 그래 돌아갔다 그래.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가을이에요. 소나무는 푸르잖아요. 근데 송정이 넓은 들에서 수술을 베어가지고 말리려고 서로 이제 이 나무 사이에 나무들이 탁 엮어놓은 거예요. 근데 대관령에서 내려다보니까 정말 울긋불긋한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군들이 송정을 각지 강릉으로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하나의 전설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견소동입니다. 견소동은 남대천 하류 북쪽 일대와 건너편 남대천 성석천 하구 일부 지역으로 남대천 하구에 조그만 보고가 있는데 지금은 항구로 개발되어서 울릉도를 다니는 여객선이 인천가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젠주봉이 있고 그 북쪽 남맥에 암선항이 있는데요. 마을에서 선항제나 붕어제 지낼 때 물 건너에 있는 남항진에 가서 수선항 보셨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선항제가요, 암선항이 있고 수선항이 있는데, 암선항은 저기 그 항구 옆에 있고, 그 다음 수선항은 거기에서 물 건너 성석천 하구에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라는 얘기였어, 여기. 그러니까 상제 지낼 때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수선을 모셔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저기 합산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그 강문도 그렇습니다. 강문도 지금 그 호텔 밑에 거기가 암선항이고 물 건너 남쪽이 되죠. 그 숲속에 있는 게 수선항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수선항을 모셔가지고 암선항 가서 성황제를 지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강문북청 여기 이제 견서동도 그래요. 거기도 이제 죽도봉, 이것도 죽도봉이고 그것도 죽도봉이에요.
그 강릉에 죽도봉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강릉의 죽도봉에서도 배를 타고 수선을 모셔가지고 지내고, 여기 이제 안목의 그 삼재도 그 배를 타고 수선을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암산항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걸 보면은 예전에는 한 마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조는 남대천에서 흐르는 물이 이곳에서 바다로 빠지는데, 이때 죽도봉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을 내려다보면은 불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해서 생긴 일. 이렇게 이제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 지명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릉의 이름이, 지명 이름이 산이 들어가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산이 다들 이제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그 조금 떨어져 기면 가면은 운산인데, 어떤 사람은 운산이다, 어떤 사람은 담산을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운산, 담산 그냥 이게 같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산이다, 담산이다. 이건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릉에는 이제 부산이 있는데, 우리 이거 지명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 주자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태종 임금 때 와가지고, 이방원 때 와가지고 산을 이제 산으로 많이 바꿨어요. 줄을 없애고 산이나 천. 그래서 우리가 뭐 춘천, 연천, 포천, 뭐 이 천자 들어간 게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도 들어간 게 많이 뭐 군산, 마산 뭐 이렇게. 그래서 태종, 그런데 조선 태종 임금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지명에 산과 천이 많이 들어가고, 그 전에는 주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강릉 지역에 이런 그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강릉 지역의 지명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그 질문이 있으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